반갑습니다. 한 권으로 끝내는 우리 아이 독서 습관 코칭법의 김명미입니다. 예,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 책을 읽어주고 독서 습관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애 많이 쓰시죠. 또 가끔씩 어머니 피곤해서 쉬고 싶어도 아이가 책 읽어달라 그러면 아이고 그래 어서 오너라 하고 책도 읽어주시고, 또 얇은 지갑이지만 책을 사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뜻 지갑을 열기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책을 읽어주고 힘들어도 아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이 되면 엄마가 기대한 것 정도의 독서 능력이 안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제가 만난 아이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5, 6학년쯤 됐다. 그러면 분명히 그 엄마는 아이의 독서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책을 읽고 나서 내용을 잘 기억 못 한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내용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가 아이가 우리 애는 책을 좋아하니까 하고 계속 높은 수준의 책을 주다 보니까 책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적정한 수준의 책을 줬는데도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뭘까 생각해보면 그거는 아이가 책을 생각하고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기만 한 거. 거기에서 오는 일입니다. 사실 책을 읽는다는 거는요, 단순하게 글자를 보고 이건 어떤 내용이구나 뭐 이렇게 읽는 거를 우리는 독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독서라는 것은 글을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이미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을 잘 활용해서 반응도 하고 감상도 하고 또 의미를 재구성하는 이 전체 과정을 우리가 독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책을 들고 책장 넘기는 걸 우리는 독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을 좀 잘 읽으려면 좀 더 지금과는 다른 전략적인 책 읽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략적 책 읽기 그런 얘기를 할 텐데요. 그 전에 효과적으로 책을 읽어주기 위해서 우리 엄마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이런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책을 읽어주는 건 좋은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엄마가 사실은 책 읽어주기 전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고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먼저 좀 할까 합니다. 어머님들이 책을 읽어주실 때에는요, 아무리 그림책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좀 읽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좀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전에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기껏 책 내용을 보면서 슬픈 목소리로 아이고 어떡하나 이렇게 책을 읽어줬는데 막상 뒷장을 넘어가니까 그다지 슬픈 내용이 아니었더라고요. 엄마가 먼저 읽어보지 않으면 그런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좀 읽어보시고 이야기를 읽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릴 것은요. 그림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앞표지부터 뒷표지까지 모두 좀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잘 한번 보세요. 이 책을 보시면 우리가 보통은 앞표지를 보고 자, 기차를 타고 창밖을 봐요야 한번 읽어볼까 하고 바로 본문으로 넘어가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펼쳐보세요. 이렇게 펼쳐보시면 이 뒷면에서 이 작가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얘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뒷면까지 같이 함께 보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짐작할 수도 있고 훨씬 더 흥미로운 책, 빨리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넘겨보세요. 그럼 이 속지에서도 여기 보면 이제 새들이 날아가고 있잖아요. 이 표지 안을 싹 열었을 때 이 표지, 속표지에서도 작가는 분명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 새는 기차 여행을 같이 따라가고 싶어서 이런 색을 등장시켰는지도 모르겠나요?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책을 이제 본문을 읽어주시면 아이가 훨씬 재밌게 책을 따라오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책을 읽어줄 때는 또 하나 신경 쓰실 게 있어요. 가끔 우리는 우리나라 말이니까 발음을 잘할 것 같죠. 그런데 가끔씩은 표준 발음에서 어긋나는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꽃을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우리가 꽃을 또는 꽃 이렇게 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꽃을이 아니라 꽃을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요. 또는 강아지가 짖는다 할 때 야, 너 왜 짖어? 이렇게 읽어야 될 것을 어떤 분은 왜 짖어? 이렇게 읽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는 엄마나 아빠나 어른들의 발음을 듣고 배워서 그대로 발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신경을 써서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표준 발음법에 의해서 좀 우리가 실수하기 싫은 발음은 책에
간략하게 좀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읽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적인 책 읽기, 이 얘기를 좀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전략적 책 읽기라는 거는 사실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아이가 책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이거든요. 이미 어머님들께서도 잘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읽기 전에 이런 거죠. 자, 이 책 좀 볼래? 이거 정말 재밌겠지? 어제 우리 밤에 불꽃놀이 봤잖아. 이 불꽃놀이 책이야. 이러고 시작하면 아이가 훅 덤벼들어서 책을 읽고 싶어 하거든요. 이렇게 동기를 유발한다거나, 또는 읽어가면서는 책 내용을 훨씬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도 오고 가고, 또 아이가 자기 생각을 표현하면 반응도 해주고, 그 다음에 책을 또 다 읽고 나면 읽은 내용을 잘 기억하는지 간단한 확인도 좀 필요하고요. 또는 아이가 좋아하는 독후 활동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전략적 책 읽기라는 거는 책을 읽기 전부터 시작해서 책을 다 읽고 나서 활동하는 것까지를 우리 통틀어서 잘 전략적으로 해주자,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중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책을 잘 읽고 싶어. 그런데 아이가 어휘력이 부족하면요, 책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휘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아이하고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얘야, 일어나라, 밥 먹어라, 양치해라, 빨리 가자, 늦겠다, 뭐 그리고 좀 더 이제 다정하게 사랑해, 뭐 이런 얘기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단어로 하루의 생활을 다 마무리 진다고 생각하면 아이가 어휘력이 늘 수가 없죠. 그래서 어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책을 보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책을 읽다가 어려운 말이 나오면 직접 알려주는 거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엄마, 사과가 뭐야? 뭐 물론 사과는 다 알겠지만요. 그럼 이게 사과야 하고 직접 가르쳐주는 방법도 있죠. 또는 그림을 보고 그 뜻을 알아보게 하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거죠. 밭죽 할머니와 호랑이, 이런 이야기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송곳이 호랑이의 엉덩이를 쿡 찔렀어요. 이런 내용이 나오면 엄마 송곳이 뭐야 하면 바로 이게 송곳이야 하고 그림을 보면서 알려주면 얼른 그 뜻을 알아차릴 수 있겠죠. 또는 이런 게 있어요. 먼지투성이,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이가 먼지투성이, 투성이 갖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워할 때는 있잖아. 이거 봐. 아이고, 우리 애기가 먼지투성이가 되었네. 아이고, 여기 이 책을 좀 봐봐봐. 낙엽이 잔뜩 묻어서 낙엽투성이가 되고 말았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다 보면 아이가 투성이가 붙으면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 사실은 가장 낱말을 확장시키고 어휘력을 좋게 하는 방법은요, 그 글이 나오는 문맥을 통해서 뜻을 추론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엄마, 이슬이 뭐야? 하고 어떤 애가 물었다고 칩시다. 그럼 엄마는 이슬, 그거는 말이지 하고 풀잎에 맺히는 그 물방울 같은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아이는 자꾸 뭐가 이상한지, 아니 이슬이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가서 무슨 내용인가 하고 책을 봤더니 어떤 예쁜 공주가 눈물이 뚝뚝 흐르는데 그 모습을 공주의 눈에선 이슬이 흘렀어요. 뭐 이슬방울이 맺혔어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그 뜻을 보면서 이해하고 가르쳐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그 어휘의 뜻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추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거는 무엇이고 저건 무엇이고, 우리가 실제로 보이는 실물을 보면서 얘기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이들의 어휘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 그것을 좀 신경 써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략적 책 읽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전략적 책 읽기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책을 아이가 재미있게 읽고 이해를 잘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전략적 책 읽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책을 아이와 함께 읽을 때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배운
아, 엄마가 나 책 읽어줄 때 이렇게 했었지라는 걸 기억하고 나면 좀 더 커서는 그 방법대로 책을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커서 사실은 5, 6학년 돼 갖고 또는 좀 빠르면 한 3학년 때쯤 독서 전략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직접적으로. 그런데 직접적으로 배우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요. 하지만 어렸을 때 유아 때부터 엄마가 이런 방법으로 책을 읽어주면 자연스럽게 습득이 돼서 좀 더 고차원적인 책 읽기를 할 때쯤 돼서는 편안하게 즐겁게 그렇게 책을 읽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